안녕하세요. 적폐청산 합시다. 검찰 측 증인 용인정신병원 전 이사장 이충순 씨가 2009년에 물러났어요. 그런데 2010년 말이면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형님을 입원시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형님을 입원시켜달라고 앰뷸런스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증인을 검찰이 어디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계속 미루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부분도 참 이상한데요. 이 사람 증언이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거 이충순 씨 다음에 이사장을 물려받은 딸 이효진이에요. 이게 지금 2015년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용인정신병원제 설명하면서 2009년 부친의 뒤를 이어 병원 이사장을 맡았다. 부친이 지병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이게 이충순 씨가 그 뇌혈관 질환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09년에 뇌혈관 질환이 이미 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물러날 때 좀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치매는 아니고 파킨슨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운동신경 그 도파민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있으면은 이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지 그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잘 못 움직이고 이 걷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약에 의존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 병이에요, 이게. 그럼 증언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이 내용은 그 이충순 씨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검찰 조사에 관해서 변명부터 하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7, 8년 전 일이고 그 당시에는 강제 입원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뭐 강제 입원 단어는 쓰지 않으면서 뭐 입원시켜 달라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또 단어를 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노친내가 좀 굉장히 좀 어디서 사주를 받았는지 참. 그래, 시장님을 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한 적도 없는데 이종국 선생이 성남시장이 전화를 할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남시장이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시점은 뭐 2010년 뭐 7월에서 12월경이라 그러는데 약간 뭐 추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제 형이 인사청탁을 하고 시청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알아보니 정신병원과 의논하라 해서 전화한다. 그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슨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나요? 이재명 도지사의 꼼꼼한 사람이 이사장이 누군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을 텐데, 1년 전에 벌써 물러난 사람인데 현재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던가 하지 왜 물러난 사람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앰뷸런스를 뭐 보내서 모시고 갈 수 없느냐 뭐 이렇게 물었다 그러는데,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일단 전화 자체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성남시장이 전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사칭하고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따위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가 확인도 안 하고. 이종국이 내일 성남시장이 전화할 거다 해서 성남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 이렇게 성남시장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공소장에는 성남시장이 전화했다고 지금 이거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공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성남시장이라고 자칭하는 분이 전화를 했고 병원 마당에서 받았대. 그 이사장이 왜 병원 그 마당에 가 있냐고. 아니, 그 몸이 힘들어가지고 1년 전에 이사장 집을 그만뒀는데 왜 병원 마당에 가 있냐고. 병원 마당에서 왜, 공소장에는 11월이라고 나와요. 근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마당에 나가 있냐고. 파킨슨 병이면 좀 걷기도 힘든 상태일 텐데 마당에 왜 있냐고. 그 말도 약간 어눌하게 되거든요, 파킨슨 병이면 또. 아니, 휴대전화번호를 또 어떻게 아냐고, 이제 성남시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출석 요구를 안 듣고 안 나오더니 나와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재명이 불법적인 것을 말했다고는 안 했다. 다 이런 사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휴대전화인지 일반 전화인지 확인도 안 하느냐. 전화번호 저장 안 했습니까? 증인 진술을 보면은 전화한 사람이 법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 변호사를 30년 한 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은 왜 마당에 나와 있냐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증언을 하니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이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중에서 이충선 씨 진술인데 2010년 11월경에 전화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선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를 했다고 단정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충선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재명 성남시장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찰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공소장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고의적인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근데 뭐 진술 내용만 듣고서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그 검찰인가요?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인들 얘기만 듣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 적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 이따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나?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성남시장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통화 기록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그 당시 통화 기록 뽑아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뽑아가서 증거를 제시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그냥 말만 듣고서 이거 지금 이충선 씨가 2018년에 진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파킨슨병 생긴 지 1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분 말을 갖다가 이렇게 듣고서 그냥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수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사람의 얘기만 듣고 공소장을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효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 이충선 씨도 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강제 입원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성남시장이 전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자칭했다고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재명이 불법적인 것을 말했다고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 무슨 사람 완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